네, 안녕하세요. 노화 단도리스입니다. 제가 함유 혈표력에 대해서 여러 편의 영상을 계속 제작해가 올렸잖아요.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이게 연결해가 계속 올린 건 아니고, 뭐 중간에 이제 PC 영상이나 게임 영상 이런 거 올리면서 띄엄띄엄 함유 혈표력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함유이 과연 이 한반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조선이라 이제 표기된 이 나라에 왔을까? 아니면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대만을 거쳐가지고 일본 나가사키를 이제 가면서 그때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표류해가 대륙 중국 난징으로 갔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하멜이라는 이분이 과연 어디에 왔을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어디 왔다고 이제 생각이 되십니까? 자, 그리고 하멜이 남긴 그 내용에 보면은 뭐 악어라는 이제 말이 나오죠. 자, 악어가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제가 이제 앞전에 영상으로 설명드렸지만 중국 대륙 난징 그러니까 양자강 현재는 장강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 이제 그곳에만 악어가 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멜 표류기에 뭔 문이라 해야 될까요? 하멜 표류기가 이제 시대를 흐르면서 여러 권의 책으로 이제 재편찬되면서 원래는 악어라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그것을 책을 편찬한 분들이 뭐 재미를 위해서 그 악어란 말을 삽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멜 표류기 말고 조선에 기록한 서양의 이제 책자를 보면 또 다른 책도 보면은 조선에는 악어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하멜 표류기를 재편찬하면서 누군가 그 악어라는 그런 그 동물의 단어를 추가했다 보기보다는 하멜 표류가 재편찬하면서 실제 악어가 사는데 그것을 뺐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악어가 산다면은 많은 이제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멜 표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에 이제 영상 제작하면서 하멜 표류의 모순점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하멜이 그 조선에서 탈출하고 나가사키에 이제 일본 땅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네덜란드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이게 책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반도 지명을 이용해가지고 일본의 지시하에 하멜이 편찬한 그런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조작한 가짜 이제 역사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륙에 있는 그 지명하고 그것을 뭐 이용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한반도 이제 지명에 맞춰져 가지고 뭐 새로 일본에서 재편찬해가 하멜한테 쓰이게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 한 채널을 이제 보시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멜 교육이 이제 1편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전에 제가 올린 그 악어가 나오는 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악어가 어린아이 3명을 잡아먹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구체적, 뭐 크기, 생김새 이런 게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멜 표리기가 남긴 그 책자를 이용해가 후대에 조금 이렇게 악어 이야기가 이제 추가됐다고 설명하는 그 부분의 이제 책자이고 현재 보시는 하멜 표류기 이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하멜이 기록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는 이 채널은 뭐 앞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책 들러주는 창가에서 하멜 표류기 1편하고 2편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되는데 1편은 하멜이 기록한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악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2편에는 후대에 새로 이제 재편찬해가지고 이제 악어라는 말을 누군가 이제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낭독해 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하멜 표류기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에 1편을 봐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잠시
1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8년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서점에서는 이색적인 신간 한 권이 새로 진열되었습니다. 불과 50여 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이었죠. 그것은 암스테르담의 시민들이 그때까지 들어본 일도 없고 또 지구상의 어느 구석에 박혀 있는지 찾아낼 수도 없는 꼬레라는 작은 나라와 그곳에 사는 야만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출판업자들은 열정적으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스페로 호코어의 불행한 항해일기. 이것은 스페로 호코어의 서계인 핸드릭 하멜이 직접 집필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렸습니다. 저자인 하멜이 아직 고국에 돌아오기도 전의 일이었습니다. 경쟁이 붙은 출판업자들은 독자들의 취향에 영합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추가하기도 하고 책의 내용과는 관련도 없는 사파를 그려넣기도 했습니다. 코끼리나 악어가 조선에 서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꾸며지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날조는 하멜의 원고에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것이며 실제 하멜의 정보는 그동안 헤이그 대학교의 네덜란드 식민지 관계 기록 문서에 보관되어 창고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록이 출판된 것은 1920년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역사 교과서에는 하멜이 조선에 표착했다는 단 한 줄의 기록이 있지만 당시를 상상해보면 이 일이 하멜 일행이나 우리나라에 얼마나 황당하고 큰 사건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멜의 기록을 통해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는 일은 무척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멜 표류기 1에서 스페로 호코어의 난파일기를 낭독하고 다음 편에서 조선왕국 견문록을 읽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잠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에 책 들려주는 창가에서도 보면은 이 하멜 표류가 원래 이제 원문이 어디 창고에 이제 처박혀 있었는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코끼리하고 악어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이제 설명을 하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창고 속에 이제 파묻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 1920년대쯤에 이제 이런 많은 책가들이 뭐 인격을 끌어가지고 출판돼가지고 이런 이제 사파 같은 것도 삽입되고 뭐 코끼리나 뭐 악어 이제 그런 내용도 이제 추가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멜 원고에서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코끼리하고 악어가 조선에 서식하고 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꾸며지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날조는 하멜의 원고에는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것이며 실제 하멜의 정보는 그동안 헤이그 대학교의 네덜란드 식민지 관계 기록 문서에 보관되어 창고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창고 속에 이제 파묻혀 있다고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원문 원서에는 악어의 내용 뭐 그런 거는 전혀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코끼리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근데 이 하멜 이제 책자를 이제 읽어보면은, 하멜이 이제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그 병력 수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하멜이 이제 표류했을 당시에 인원이 한 36명 정도, 살아남았다고 하죠. 그 이제 인원을, 그러니까 뭐 기마병이나 일반 병력들이 2,000명 정도가 그것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명이라는 병력이 과연 36명을 잡기 위해서 그게 모일 수가 있을까요? 자, 하멜 병력을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1653년 회종 4년에 심한 풍랑으로 난파된 네덜란드 무역선 선원 64명 중 36명이 제주도에 상륙했다가 13년 28일 동안 억류됐다, 이런 설명을 하고 뭐 탈출했다 이제 설명을 하죠. 36명을 제주도에 이제 상륙했는데 이것을 잡기 위해서 2,000명의
병사를 이제 동원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멜표의 원서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할게요. 찾으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하멜이 이제 표류하고 난 다음에 하멜이 처음 이제 조선인을 이제 마주치고 그리고 조선 병사를 마주치는 그런 부분을 찾아놨는데요. 자, 이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배를 다시 복원시킬 가망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이런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대포의 사정거리 안에 사람이 나타난 것이 보였다. 우리는 그를 보고 손짓을 하였으나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아나고 말았다. 정오 직후에는 세 사람이 나타났다. 그중 한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활과 살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소청 사정거리 안까지 오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나 우리가 불씨 이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다는 신용을 해보이면서 그들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달아나기 시작하였다. 참다 못한 우리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을 공격하기로 작정하고 뒤를 쫓아가니까 그들은 아무 저항도 없이 무기를 내주었다. 그것으로 우리들은 원하는 불씨를 만들 수 있었다. 이들은 중국 사람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모자만은 말총으로 만든 것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이 중국의 산적들이거나 해적들이 아닐까 하고 몹시 염려를 하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같은 복장을 입은 100여 명가량의 무장 군인이 와서 우리들을 헤아려 본 다음 밤새도록 우리 천막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다. 18일 오전 중에는 천막을 더 크게 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정오쯤 약 2,000명의 기병과 보병이 우리 천막 앞에 와서 전투 대형으로 진을 쳤다. 우리 일행 중에서 서기와 수석 파일럿 특의의 조수미 사원 등 4사람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선의 이제 군인을 설명하죠. 처음에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이래 왔다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는 뭐 보병하고 뭐 기마병이 뭐 2,000명이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 이쯤에서 들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정하고 뒤를 쫓아가니까 그들은 아무 저항도 없이 무기를 내주었다. 그것으로 우리들은 원하는 불씨를 만들 수 있었다. 이들은 중국 사람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모자만은 말총으로 만든 것을 쓰고 있었다. 우리는 이들이 중국의 산적들이거나 해적들이 아닐까 하고 몹시 염려를 하였다. 저녁 무렵이 되자 같은 복장을 입은 100여 명가량의 무장 군인이 와서 우리들을 헤아려 본 다음 밤새도록 우리 천막 주위를 포위하고 있었다. 100여 명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1차로 이제 100명 정도가 이제 왔다고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18일 오전 중에는 천막을 더 크게 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 정오쯤 약 2,000명의 기병과 보병이 우리 천막 앞에 와서 전투 대형으로 진을 쳤다. 자, 여기 또 설명을 하죠. 2,000명의 기병과 보병이 와가지고 천막 앞에 둘러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뭐 군대를 제대하고 뭐 현재까지 살아가셨겠지만 군에서 2,000명이라는 병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동하려면 엄청 힘들지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 생각해요. 한 100명 정도면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화면이 이제 표류했을 때 몇 명이 왔다고 했죠? 38명이 제주도에 상륙했는데, 이 3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인원을 감시하기 위해서 2,000명의 기마병과 보병이 옵니까? 자, 요게 좀 이상하다. 자, 그런 설명이죠. 학교 그 연맹장에 아침 조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학교에 뭐 그 인원수마다 다 각기 다르지만 한 이 정도 되면은 이게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이게 한 줄에 요게 서 있는 게 요거 100명씩 잡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최소한 10줄이면은 그 1,000명이고 뭐 20줄이면
2,000명 되죠. 한 이 정도 이제 모여야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된다. 그런 의미죠. 이런 많은 병력을 하멜이 표류해가지고 고작 36명을 잡기 위해서 김해방 2,000명을 이제 동원했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아침 조회 인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참 인원이 많죠. 이 정도가 이제 둘러쳤다, 이제 그런 의미죠. 뭐 선박이 뭐 일단 뭐 도착했으니까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약간 이상하다. 모순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하멜 표기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앞전 영상 사용하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지요. 자, 여기 이제 하멜에 이제 표류했는 목차가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선택해 들어가 볼게요. 뭐 핸드릭 하멜 표기 이제 보고서를 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면 똑같이 설명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 8월 16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는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배가 이제 선박이 이제 침몰 하는 이런 이미지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은 뭐 1900, 앞전에 20년이라고 했네요. 뭐 그때 책이 이제 재출판되면서,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서양인들이 뭐 첨부했는 그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8월 16일 아침에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해안으로 갔다. 자,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 난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36명이다. 이 36명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중 대부분의 부상 정도가 심하였다. 우리는 난파선을 조사하다가 큰 간판보 사이에 끼어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우리는 곧바로 그를 끄집어냈다. 그러나 그는 간판보에 끼어 몸이 납작해져 있었기 때문에 3시간 후 죽고 말았다. 15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그렇게 아름답던 배가 난파선으로 변하였고 선은 64명 중 오로지 36명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낙담해 서로를 쳐다보았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8월 17일로 이제 넘어가지요. 자, 우리는 맥이 빠진 채로 모여 앉아 사람들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았다. 우리는 일본 사람이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일본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다시 고향으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자, 이미 보트와 사장을 바치는 나무는 산산조각 나 있어 그것들도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뭐 정오가 조금 안 되어 텐트에서 대포 사정거리쯤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자, 이 부분이 앞전에 그 낭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정오가 조금 안 되어 텐트에서 대포 사정거리쯤 떨어진 곳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였다. 우리는 그에게 손짓을 했지만 그는 우리를 보자마자 달아나 버렸다. 정오가 조금 지난 후 우리가 머무던 텐트에서 화성총 사정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세 사람이 다가왔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하는 행동과 손짓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우리들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다가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던 불을 마침내 얻었다. 그들은 중국식의 의상을 입고 있었지만 말총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우리는 혹시 우리가 해적이나 추방된 중국인이 거주하는 곳이 난파된 게 아닌지 무척 두려웠다. 저녁 무렵 무장한 사람들이 100여 명의 텐트로 이제 다가왔다. 그들은 우리 인원수를 세고 나중에 밤새도록 텐트 주위에서 우리를 감시하였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내용이 좀 이상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저녁 무렵에 무장한 사람들이 100여 명이 텐트로 다가왔다. 자, 그러면은 100명의 텐트로 이제 다가왔다 그러면 현재 난파되어 있는 하멜 일행이 36명 정도 되는 건 알았잖아요. 그러면 인원수가 36명 정도이고 뭐 그다지 이제 저항도 없고 그 싸울 의지도 없는 그런 사람에 이 100여 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근데 계속 읽어보면
자, 인원이 1000명에서 2000명이 이제 왔다는 게 그게 말이 좀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전형무령 무장한 사람들이 100여 명이 텐트로 다가왔다. 그들은 우리 인원수를 세고, 여기 우리 인원수를 세고 36명 되는 인원수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병력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인원을 세고 나더니 밤새도록 텐트 주에서 우리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8월 18일 아침 우리는 큰 텐트를 만드느라고 바빴는데 정오 무렵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기병과 병사들 우리 주위로 다가왔다. 그들은 텐트 주위에 군사들을 배치시켰다. 그런 후 서기 1등 항해사 2등 갑판장 서한을 텐트에서 끌어내 화성총 사정거리에 떨어져 있던 지휘관에게 데려갔다. 그들은 모두의 목에 쇠사슬을 감았는데 그 쇠사슬 아래에 큰 종이 매달려 있었다. 마치 네덜란드에서 양의 목에 매다는 종과 비슷한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은 바닥을 한간 채 엎드린 자세로 사령관 앞에 내팽개쳤다. 그러자 병사들은 천천백력 같은 큰 소리를 내질렀다. 텐트 주위와 안에 남아있는 우리 동료들은 그 장면과 소리를 듣고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상급 선원들이 우리보다 먼저 끌려갔으니 우리는 도고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1000명에서 2000명에 이르는 기병과 이제 병사들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병과 병사라면 전투를 위해서 이제 왔는데, 근데 그 앞전에 100여 명의 이제 병력이 와가지고 난파된 인원수가 36명인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000명이나 2000명이 되는 많은 병력이 올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러면 하멜 일행이 그 난파되었기 때문에 그 배를 조사하고 이제 물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1000명하고 2000명의 이렇게 기병과 병사들이 왔을까요? 뭐 이 부분은 뭐 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실제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왔다가 하기보다는 뭐 그 주변의 그 상황이나 그 배에서 난파되는 그런 물품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뭐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올 수 있다. 자, 그렇게 칩시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제가 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이제 목차 내용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자, 하멜이 그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이제 가서 1년간 이제 체류했다고 하죠. 그때 이제 일본 측에서 어떻게 해가 이제 조선에서 표류해가 여기 나가사키 일본에 이제 당도하게 됐는가 그것을 일본 측에서 하멜 일행으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면 여기 있겠지요. 여기 신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멜 일행이 탈출하고 난 다음에 조선에서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에 이제 도착했을 때 그때 일본 측에서 이제 신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인이 한 신문 보고서가 됩니다. 근데 이 신문 보고서 내용도 이것도 좀 이상한데요. 이게 너무나 많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멜이 일본에 도착해가지고 일본 측 이제 관리에게서 신문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조목이 제가 1번부터 이렇게 쭉 확인을 해 보니까 최대 55개 질문 내용이 됩니다. 자, 하멜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런 55개 정도 되는 이 질문을 다 기억을 했을까요?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이 들어있다는 거는 일본 측에서 질문한 내용을 직접 보여주고 하멜에게 이 책자를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하멜이 좀 머리가 똑딱해가 경력이 좋다 해도 최소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많이 잡아 30개 정도의 질문을 기억했다 합시다. 그런데 55개 정도 이 많은 질문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은 뭐 말한 내용도 뭐 기억할 수도 뭐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근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일본 측에서 정확하게 질문한 내용은 이제 답변을 이제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본 측에 이제 문서를 보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 자,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일본 측의 문서를 보고 기록을 했다면 일본의 지시하에 만들어진 게 이것이 하멜 표류기다. 그렇기 때문에 하멜 표류기는 가짜
그 기록서다. 즉, 대륙의 역사를 한반도의 지명을 이용해가 이제 편찬해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하멜 기록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제가 계속 내용을 좀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또 부분이 딱 하나 딱 발견이 되는데 이게 바로 대륙을 증명하는 그런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조선이 대륙에 있었다. 하멜 표기는 일본의 지시에 만들어진 가짜이다. 이제 그것이 증명되는 부분이다. 저는 딱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원서를 좀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이 하멜 표기의 원서가 이게 이제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좀 번역한 내용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 좀 독특한 부분이 하나 발견이 됩니다. 원서에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못해가 저는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하멜 포르기아 신문 보고서 내용이라고 이렇게 번역해내온 책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참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질문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18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에도 기독교인이 있나? 다른 국적의 사람이 있었나? 자, 일본 측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멜이 답변하기를 어떤 기독교인도 만나지는 않았다. 우리는 여기 이제 사람 이름이 딱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요번이 되겠습니다. 자, 박연이라는 분이 됩니다. 자, 위키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얀얀스 벨테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이제 박연이라고 하고 네덜란드 이라면은 얀얀스 벨테브렌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요번이 되겠습니다. 그 하멜 일행이 제도 표류해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이 먼저 이제 표류를 해가 들어왔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에 이제 관료가 돼 있죠. 자, 우리는 얀얀스 이제 벨테브레가 그러니까 박연이 이제 네덜란드인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범위 됩니다. 자, 그런 1627년에 대만으로 가다 조선에 도달해 몇몇 동료들과 붙잡혔다. 전쟁 때부터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온 중국인들도 있었다. 자, 이 부분인데 여러분 제가 읽어줬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거는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박연이 이제 네덜란드인을 이제 조선에서 만났다. 이렇게 하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1627년에 대만으로 가다 조선에 도달해 몇몇 동료들과 붙잡혔다. 전쟁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온 중국인들도 있었다. 자, 이 부분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 자, 여러분 이제 생각하셨나요? 뭐가 이상한지?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대만으로 가다가 조선에 도달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지요. 자, 여러분 대만 그러면 어디입니까? 자, 대만이면은 조선이 나오기 전에 있는 섬이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보세요. 대만으로 가다 조선에 도달했다. 이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대만이 나오기 전에 조선에 도달했다. 이런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대만이 이게 구글 지도로 보면 여기 아닙니까? 자, 여기가 대만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아는 조선은 여기잖아요. 근데 번역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대만으로 가다가 조선에 표류했다고 하니까 하멜 일행이 이렇게 대만으로 가다가 조선에 표류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대만이 나오기 전에가 이렇게 조선이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아는 조선은 대만을 지나서 조선에 표류하는 경우가 되는데, 대만으로 가기 위해서 조선에 표류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이 나오기 전에 조선이 나온다, 그런 설명이죠. 그러면 박연이 표류했는 지역이, 자, 그 내용으로 따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반도가 아니란 소리잖아요. 여기가 아니고 대만이 나오기 전에 여기 대륙 조선에 표류했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연은 이렇게 대만을 지나가지고 한반도로 이렇게 표류한 게 아니라, 앞전에 하멜 표기의 내용으로 대만에 가다가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 떠밀려 가지고 조선에 표류했다,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이제 계속 이제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전쟁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온 중국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한반도가 여기가 조선인데 어떻게 전쟁 때문에 여기에 있는 중국인이 이 한반도로 도망을 쳐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내용입니까? 여기 있는 중국인이 이 한반도로 전쟁 때문에 이렇게 도망왔다고요? 자, 그 내용을 이제 추측을 해보면은, 즉, 조선에는 중국 사람도 같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대륙 조선에, 즉 박연이 표류했는 그 지역에, 여기에 어느 지역에 피난하고 도망쳐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지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자, 이게 바로 대륙 조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조선에도 기독교인이나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나? 자, 일본 책에서 이런 물으니까, 하멜이 말하길 어떤 기독교인도 만나지 않았다. 자, 우리는 박연이라는 네덜란드인을 만났다. 자, 그는 1627년에 대만으로 가다 조선에 도달해 몇몇 동료들과 붙잡혔다. 전쟁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 온 중국인들도 있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대만으로 가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대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대만에 도착하지 않고 박연이 난파돼서 이제 조선 땅에 이제 도착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이 고지도로 보면, 자, 네덜란드 동인도에서가 이제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뭐, 이쯤에 뭐 있었다고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가 대만으로 가다가 표류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대만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이제 표류를 했다,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풍랑을 만나고 이쪽으로 떠밀리면은 당연히 이 표류했는 지점이 여기가 이제 조선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이 내용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하멜이 이 동인도에 있어서 이렇게 대만을 거쳐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한반도 제주도를 이렇게 거쳐가 이렇게 표류를 했다는 게 이것이 아닌 경우가 되죠. 자, 다시 지도를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알기는 하멜이 이 대만을 거쳐가지고 제주도를 이동해가지고 이 한반도 서울까지 왔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나가사키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 제주도 여기에 이제 표류를 해가 이런 식으로 해가 이제 서울로 이제 이송됐다, 이제 그렇게 다들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멜이 이제 대마도를 이렇게 지나갔다, 하멜이 대만을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풍랑을 이렇게 만나 가지고 제주도에 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가 바로 바람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난징시로 왔는 그런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하멜이
예, 한반도 이제 조선에서 이렇게 나가사키를 이렇게 탈출했다고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 나가사키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체류를 하면서 일본의 지시하에 한반도 지명을 이용해 가지고 이 대륙에서 이제 벌어진 일을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벌어진 것처럼 여기서 벌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제 기록된 게 하멜 표기라고 생각되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멜은 실제는 이 대륙에서 이제 벌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발생했는데 그것을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은 가짜 이제 역사서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이 그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효종 그 대왕께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효종 대왕은 여기에 있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때 효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기 아닙니까? 이 난정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이렇게 한반도에 서울에 있었는 것으로 이제 이동 기록한 게 그게 하멜표기다. 그래서 하멜표기는 저는 이제 가짜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하멜이 이 대만까지 오지를 못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피난을 난파됐다고 그러면 하멜은 이쯤에서 이제 태풍을 만났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그러면 하멜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치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바람의 영향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 여기 에너국 여기에 이제 도착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설명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뭐 그 전에 이제 영상 제작했는 설명으로 보면 이 에너가 보통 이렇게 탐나라 뭐 제주도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하멜이 여기에 도착해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 이렇게 난징까지 이동했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요렇게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만약 하멜이 대만에까지 이게 왔는 게 맞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풍랑을 만나가 이런 식으로 해가 난징으로 표를 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하멜이 실제 도착하는 지역은 이 부분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요 18번 이제 조항에서 그 의문점이 이제 풀린다 그런 설명이죠. 1627년에 대만으로 가다 조선에 도달해 몇몇 동료들과 붙잡혔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대만으로 가다가잖아요. 대만을 지나서가 아니라 대만을 가다가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대만에서 도착하기 전에 이 박연이 표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조선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전쟁 때문에 자기 나라에서 도망쳐온 중국인도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니까 바로 조선에는 어 우리가 보통 그 중국인 하는 그 사람들과 이제 같이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요 기록이 대륙 교선을 설명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자, 현재 영상 하나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제작한 지는 아마 이제 4년 전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회수가 1.9만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4년 전에 이제 제작한 영상 치고는 조회수가 1만 명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많이 본 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을 보면 이게 150년 만에 사라진 대조성호 이제 때가 되었다. 종합편 다시 찾아야 할 우리 역사와 땅이라고 이렇게 주제 제목을 올렸죠. 자, 여기 보면 하멜 표기의 이제 효정 이제 황제를 이제 설명한 부분이죠. 자, 이게 제가 한번 4년 전에 정확하게 찾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하멜 표기 내용하고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몇 개 검출됐는데, 거기 이제 검출된 부분이 이제 조선의 이제 효종이라고 제가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요즘 이거 조선의 이제 그 왕의 이제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은 효정이 이제 의진이 없다 이제 그렇게 설명한 부분이 됩니다.
계속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열 폐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고지도의 이미지가 하나 이제 발견이 됐죠. 자, 제가 이것도 처음 이제 공개한 내용이죠. 자,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같은 독장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선원이었던 헨드릭 하멜이 1653년 상선을 타고 일본 나가사키로 가던 도중 난파되어 제주도에 표류하고 조선에서 13년 동안이나 응유도에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일본으로 탈출해서 1668년 네덜란드로 귀국하기까지 고된 여정을 기록한 책, 이것이 하멜 표기의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오른쪽 상단의 임금의 머리 위에 건물 형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난징궁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양 형태의 건물 양식을 보입니다. 자, 난징궁이 좀 그렇게 보이죠. 좀 못 믿겠다고요? 한 장의 사파를 더 보도록 하지요. 난징궁이 보면 우리가 기존에 보던 이제 건물 형태가 약간 다른 이미지로 이제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건축 양식이 좀 다르죠. 자,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검색하니까 이게 1719년도 그 자료가 이제 하나 검색이 됩니다. 자, 요거는 러시아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가 되는데요. 이게 진짜 중국의 유물과 이제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국 아니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자, 여기 이미지가 하나 보이는데요. 앞전에 그 이미지가 됩니다. 요것도 이제 서양 기록에 이제 한 책자 내용이 되는데요. 아마 제가 예전에 공개한 그 책자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러시아 한 사이트에서 공개한 1719년 숙종왕조 인여황후의 의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렸네요. 자, 건물의 형태를 보세요. 서양식입니다. 제가 왜 이제 숙종이라고 적었냐면 연대를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비슷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겉은 양탄자 인어 새도 이제 보입니다. 자, 타타리 침공 전에 중국의 왕과 여왕, 중국의 왕과 왕비의 탈란의 이제 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타리라고 하면 청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1730년 프랑스 신부 데알리가 지금 조선 통사에 뭐 내용 또 이런 게 있다 이제 그렇게 적은 것 같습니다. 최도한 역주본이네요. 말정성 코리안이 발단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 쌓아올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찾아봤는데요. 이 원문하고 약간 다르게 좀 해석된 것 같습니다. 도망가 동쪽 기술을 따라 배를 타고 봤는데 중국의 마을장성 동쪽 부분과 중충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두텁지도 않다. 코리안의 마을장성 90년 동안에 거의 몽땅 파괴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오래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적었는지 잘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항폐되는데 그 까닭은 코리아 조선이 그들의 이웃인 만주족의 공격을 받은 첫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게 설명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타타리라고 설명하니까 그럼 만주족을 의미하겠네요. 병자호란 1636년 12월 28일에서 1637년 2월 24일까지 조선과 청제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다. 자, 이 전쟁은 옆으로 1719년까지 계속 분쟁 중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에 만주족, 여진족이 나오는데 여진족은 말괄족이라고 불려왔으며 고구려와 발해에 오랫동안 복속되어 있었다. 여진족으로 명칭이 변했을 때도 고려와 조선의 수차례에 걸친 여진 정벌로 고려와 조선에 정복되어 조용을 바친 등 복속되어 있었다. 이 여진인들이 이제 청나라 건설하잖아요. 여진족은 중국 한족들을 유린하며 만주족 청나라로 명칭이 변한다. 한반도 위쪽 만리장성은 병자호란 1636년 이후부터 건설하지 않았나 싶네요. 자, 이 영상의 이 이미지를 이제 다시 보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제가 역사 영상 올리면서 여기 앞전에 그 영상 올린 그 연대를 보면 한 4년 정도 걸렸네요. 우리 지도자 역사를 알기까지 4년에서 5년 이제 걸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효정과 숙정의 복장이 같지 않습니까? 자, 가슴에 기러기를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조선의 문화는 서입니다. 연도는 1744년 고지도가 됩니다. 자, 지나 타타리가 보인다. 타타리도 우리 땅인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이제 대륙 중국하고 한반도 위쪽 만주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이 타타리 지역이다. 다 예전에 만주 지역인 것이다. 자, 타타리 만주족 청나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대조선국 중국. 자, 정확하게 제가 맞췄죠. 대조선국 중국. 한반도 고려 정확합니다. 자, 만리장성도 중국 만리장성이 있고 고려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이거는 명장성이 되겠습니다. 고리 문양이 보이시나요? 고리족의 상징입니다. 서양 건물에 보면 이런 고리 문양이 많이 있죠. 다 이게 우리의 문화와 문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다 도둑질 해가지고 저거 만든 것으로. 연꽃무늬입니다. 자, 연꽃무늬 요거는 기와는 경주에서 이제 출토된 연꽃무늬 수막새와 똑같아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조선 황궁의 건물은 이런 형태인 한옥복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원명원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이 이제 대륙에 있었기 때문에 청나라 양식도 다 우리 조선의 양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베이징이 중국의 오래된 여름궁지 안에서 얻은 전리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랑스하고 영국이 자금성 침략을 했죠. 그때 이제 원명원도 다 파괴가 되는 경우가 됩니다.
요거는 이화원이 됩니다. 이화원에 보면 요런 다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서태후에 의해 가지고 다시 이제 재건되는, 자, 그런 이제 다리가 됩니다. 자, 요 이화원 안에 있는 이제 요것이 원명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화원에서 조금 떨어졌죠. 원명원에서 이제 파괴되는, 그런 이제 예전에 파괴되기 전에 남아있는 그림 되겠습니다. 1750년이 걸린 게 제 15년에 공사로 시작했는데, 그 솜씨 좋은 장인들이 정원 양식의 다양한 궁궐을 창조해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름 궁전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역사 영상 촬영할 때는 사실 이런 게 건물이 제가 중국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와 보니까, 저는 역사 그때 뭐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유튜브 제작해가 뭐 그냥 한번 올려볼까 이렇게 해가 제작해가 올렸는데요. 야, 그래도 어지간히 맞췄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자, 8개국 서양 열강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자, 제가 이제 많이 들었지만 서양 8개국,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인도, 그리고 뭐 그 시장에서 현재 이제 선진국이라 하는 그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뭐 유엔 세력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조선을 이제 침범을 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다 양식을 다 파괴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 서양 8개 연합 세력이라고 이제 인터넷이나 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여원의 여름궁전이라고 그때 알았는데요. 이게 이제 여원의 여름궁전이 원명원이 아니고, 요거는 또 설명이 좀 약간 잘못됐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원에 있는 건물이고, 여원에서 조금 이게 동쪽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호수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원명원이다. 그러니까 요 이미지는 원명원의 이미지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이제 예전에 영상을 촬영했을 때는 약간 좀 오차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을 이제 토로라 해가지고 진짜 우리 이제 조선 역사를 이제 알게 됐고, 우리 이제 수도가 어 최소 두 군데, 최대 이제 세 군데인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애께서 처음 조선을 이제 건국할 때 이제 난징에 난징궁을 건설했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현재까지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이건 1820년 영국에서 의해 화재로 파괴되기 전에 옛 중국의 여름궁전에 대한 유일한 알려진 사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여원에 있는지 원명원에 있는 건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원에 있는 한 이제 다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17공교라고 하네요. 자, 요런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2차 아편전쟁 1820년대 영국의 8개 연합세력에 의해 이제 파괴된 그 다리 형태가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해놨다. 근데 그 모양이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복원에 실패했다는 거죠. 비용 문제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시청하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상당히 이제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그 하멜 벼룩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우리는 이제 박연이라는 네덜란드인을 이제 만났는데, 그는 1627년에 이제 대만으로 가다 조선에 도달해 몇몇 동료들과 붙잡았다, 이런 내용에서 대만으로 가다가라고 이제 번역을 해주기 때문에 아직 대만에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만 섬이 나오기 전에 이제 조선에 이제 표류했는데 거기에 이제 박연이 있었다는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박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멜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근원이라고 설명하니까 요거는 이제 박연의 내용이 되는데, 대만에 가기 전에 이제 박연이 표류해 가지고 그 지역이 이제 조선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하멜 표류기에
악어의 내용이 나오는데, 저는 그 1920년대 누군가가 편찬해가 삽입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멜 표기에 원본의 내용에 뭐 악어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하면 하멜 표기는 오히려 조선에 이제 악어가 살았다는 기록을 누군가 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쯤에 뭐 책자들이 여러 권으로 많이 이제 편찬되면서 과장해가지고 그 악어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그게 조선에 악어와 코끼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뺏는 게 오히려 하멜병의 원본 내용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자, 그것은 제가 이제 역사를 많이 추적하면서 이제 많이 밝혔지 않습니까? 자, 제 채널에서 양주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자, 조선의 수도 한양, 난징, 그 양주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장성호 조선의 수도 한양, 중국의 양주, 강전의 지명을 알 수 있다. 자, 실록의 태조 이성계가 돌아가신 무이년 무자나 두 개의 연도가 나온다. 일본이 조작 확실하다. 자, 한일 표리도 일본이 조작 전환 확실하다고 봅니다. 자, 이것이 자, 역사의 진실이다. 100% 진실. 명나라 영락제는 태종 황제 이방원이다. 명나라 치고 조선을 친다. 요거는 임진왜란의 기록입니다. 실제 우리는 이거 거꾸로 알고 있죠. 조선을 치고 명나라를 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명나라는 건 나라가 아니고 좀 황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제가 실록으로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황제를 치고 조선을 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되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다. 여기서 이제 명나라는 황제의 뜻이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태조 이성계에 만든 조선을 의미합니다. 이제 명나라는 뭐 태조 이성계를 이제 말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 태조 이성계는 1328년 홍무이다. 그 태조 이성계 대명국 건국 이성계가 건국한 명나라 이역기 장수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진짜 한양의 위치 다시 생각해보고 고려의 위치도 생각해본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내가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걸려가 이제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그것도 실력의 내용으로 이제 분석해가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이 대륙에 있는 것이 제 영상으로 많이 입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멜 표류기에서 하멜이 조선에 그 표류를 했다면 대륙에 있어야 된다. 거기에 효정 황제께서 있는 지역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면 하멜 표류기는 하멜이 조선에서 이제 탈출을 해가지고 나가사키에 이제 도착하겠는데 일본 측에서 하멜 표류기를 가짜로 조작해가 만든 기록서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있는 지명을 이용해가 대륙 역사를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발생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멜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제 편찬한 그런 가짜 역사서이라고 저는 이제 확실하게 주장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제가 많은 이제 대륙 조선을 입증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이런 생각을 제가 제작하는 영상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멜 표류기는 대륙 역사를 일본의 지시하에 한반도에서 발생했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 역사서이다. 즉 하멜은 한반도에 오지도 않았다. 대륙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어라는 그리고 코끼리라는 그런 동물의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멜은 한반도에 온 적이 없다. 대륙에서 다 발생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